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7일 새벽 1시입니다.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은 이틀 전에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우리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계속 말했듯이 후보자로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국민의힘 측의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서 대권 후보를 한 명 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논평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신드롬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는 한동훈이라는 이야기까지 벌써 나옵니다. 지금은 이건 농담 수준이죠. 그러나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이 한동훈 씨를 키워주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키워주었던 사람도 민주당이고 지금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자기 대통령 후보를 이제는 한동훈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상상을 하게 합니다. 민주당이 손대는 곳마다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씩 나타난다 이거죠.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입니다. 어제 저는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하여 청문회를 철저하게 하시라. 하지만 또 다른 대통령 후보자를 배출하지는 마시라는 발언을 했다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체급 키워줄까 진짜 두려워졌나 보다.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 중이라니 헛웃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아직도 모르시나 본데 이미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체급을 키웠고 더 키워주고 있다면서 억지 주장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마법 같은 후보자의 체급에 대해 추미애, 조국, 박범계 장관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 두려움으로 발목 잡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철저한 정책 검증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제발 이번 한동훈 청문회를 통해 보수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않길 바란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기 후보가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행보로 저희 당 대권 후보를 한 명 더 만들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라고 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청문회 보이콧이라니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면서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어서 지금까지 집단 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고 한다. 집단 린치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후보감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로 자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뭐 안철수, 오세훈,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한동훈, 그리고 자기는 아마 나이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만 40세가 돼야 됩니다. 나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아니면 차차기 이렇게 치면은 빅4가 되겠습니다. 그죠?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이 전국적인 어떤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힌 사람인데 가장 신참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2019년 7월 이전에는 이 우파 보수의 이 공적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을 수사하고 두 정권의 요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특히 내 국정원장을 감옥에 보내고 하는데 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집요한 수사, 구속, 재판에도 한동훈 검사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권의 주구로 불렸습니다. 주구, 사냥개. 그러다가 조국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 결단하고 그 실무 수사를 바로 한동훈 검사장, 당시에 반부패 부장검사로서 지휘를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또 보수의 희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80도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참 드문 극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윤석열을 핍박하고 이어서 한동훈을 핍박하고, 한동훈을 핍박하는 프레임으로 금은유착이란 걸 조작해 가지고 채널 A 기자와 한동훈을 같이 엮는 이런 공작을 하다가 이게 한동훈에 의해서 되말려 버렸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특히 언론이 한동훈 검사장 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보수가 윤석열에 이어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의 칼이 이제는 보수의 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의 칼이 이제는 보수 세력의 칼로 바뀌고 말았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감이란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한동훈 검사장, 지금은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력을 쭉 보면서 하나 안도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군대 갔다 왔어요. 즉 공군 법무장교를 했습니다. 법무관이죠. 공군 법무관 장교였습니다. 강릉 전투비행단에서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다고 하니까 제가 반갑기도 하고 안도했습니다. 저도 공군 출신이거든요. 공군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못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으로 만약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군대 갔다 온, 카츄샤에 갔다 온, 카츄샤로 군복무를 한 이낙연 후보가 나섰으면은 아주 윤석열 후보가 곤란할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일단 화려한 학력과 경력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게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군대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결격 사유가 없어졌다, 없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군대 갔다 왔고 한 사람은 군대 안 갔고 그런 차이도 있고 성격상도 상당히 다른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은 호탕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 한동훈 검사장은 상당히 얌전하면서도 아주 치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은 두 사람이 다 잘하는데
특히 연초에 유시민 관련 사건 공판에 나가기 위해서 법정에 왔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밝히는 4분짜리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감탄하실 겁니다. 아,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입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쉽게 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법리와 논리로 지금 무장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표현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성스럽고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건을 집행한 걸 보면은 야, 이건 무리한 수사 아니냐, 이건 특수부 검사의 나쁜 버릇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사람이 부드럽게 스마트하게 보이니까 그 과거까지 잠시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새로운 유형의 보수 지도자라는 느낌으로 봤습니다. 새로운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보수는 반공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이 앞섭니다. 이념을 가지고 좌우로 갈랐는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반공이나 이런 이념이라기보다는 헌법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는 사람은 나쁜 사람, 헌법이나 법률을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결국 헌법 수호 세력과 불법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세력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우파의 하나의 진화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 과거처럼 빨갱이, 공산당, 이념, 이걸 앞세워 가지고 표를 얻기는 좀 어렵게 된 거죠. 그런데 역시 법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 수호 세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권은, 민주당이 바로 전형적인 예인데, 이 운동권은 좌파 세력,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헌정 질서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은 헌법을 기준으로 당신들은 불법 세력이다, 반헌법 세력이다, 나는 헌법 수호 세력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세력은 문명 건설 세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은 문명 파괴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이제는 극좌 운동권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 하는 그런 역사적 임무를 가지고 등장한 사람이 저는 바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운동권 정권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끼리끼리 뭉쳐서 국정을 농단하고 이익을 나눠 먹고 한 무능한 세력이다, 그리고 부패한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인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죠. 좌파 정권을. 그게 아주 설득력이 있었는데 뭐니 해도 윤석열 후보의 지난 3월 9일 당선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국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좌파 운동권 시대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 간다면은, 즉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었더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가는 길을 걷든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을 걷든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널 뻔했는데, 국민들이 여기서 좋은 후보감을 하나
발견하고 만들어서 이겼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승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 한국 민주주의가 이 정도 성숙했구나.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던, 한국의 친북 좌익 노선을 걱정하던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어떠냐, 좌익으로부터 정권을 다시 찾아온 한국의 이 보수 세력의 실력이 어떠냐, 일본, 미국보다 우리가 더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우파 보수 세력은 과거의 어떤 우파나 보수 세력보다 강합니다. 왜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탈탈 털렸어요. 뒷조사도 당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 깨끗하다는 게 검증된 사람들이죠. 우파가 원래 머리가 좋아요. 좌파는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파는 반대로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히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넘겨줬어요. 이제는 우파는 머리도 좋고 정직하고 깨끗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하면 절대로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약점이 없어야 용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한국의 우파는 내부적으로 음모론과 결별해야 됩니다. 음모론 여러 가지 있죠.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 하는 그런 음모론,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음모론, 이 음모론으로부터 결별해야 지금 모처럼 찾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이 찬스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행히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 30년 계속되던 좌익 운동권 시대를 끝장내고 드디어 인류국가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자유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유통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 옛날에는 반공통일이었습니다. 성공통일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일성과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성공통일, 북진통일 뭐 이런 말이 없어져 버리고 평화통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근데 북한도 평화통일이라고 하고 우리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달라요. 북한은 평화적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평화통일이라는 말에는 이 숨긴 뜻이 많아요. 그리고 그 평화통일로 공산주의 통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헌법대로 가야 됩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이면은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는 평화통일이라는 말 쓰지 말고 자유통일을 우리의 국가 목표로 내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한국의 우파 세력이 놓치고 있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유통일도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자주국방. 한미동맹을 하면서도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고마운 존재라도 자주국방하지 않는 한미동맹은 그것은 사대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주국방할 힘이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군사비를 쓰기 싫어가지고
군사비를 줄여가지고 복지 예산을 더 준다? 또는 군대 안 가는 특례제대로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는 지금과 같은 징병제가 아니고 이 지원병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주국방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도 잃어버리고 다시 좌파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찾은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는 자주국방하는 보수,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보수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음모론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